네, 안녕하세요. 네, 나를 깨우는 나비학교 협력 선생님으로 또 이 자리에 류승옥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직접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류승옥입니다. 저는 이화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승옥 작가님 작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사실 그동안 작품 발표하실 때마다 제가 거의 다 가봤어요. 그리고 나비학교로서의 프로그램을 할 때도 저희 코칭 고객님들 그리고 함께 워크숍을 하는 분들이 작가님과 교류를 하면서 나를 찾아가고 나를 깨워내고 그런 경험을 하시도록 제가 아마 작가님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 류승옥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나비다 나비학교와의 인연 한번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나비학교가 아니었는데 네. 그때 사실 재장전이랑 기획으로 작가 공모를 했는데 릴레이 개인전 형식이어서 무척 호감이 갔었어요. 네. 그 전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약간 소심한 생각들도 박차게 나가게끔 하는 벌써 그 재장전의 힘을 나비다 씨하고 소자 씨가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되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싶다 그런 경험의 시간이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이든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계기가 돼서 정말 재장전이 돼서 이후에 나의 작가 생활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작가님은 어떤 방식으로 내면 관리, 마음 관리를 하세요? 이렇게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는 그 심리적 해방감이나 뭐 이런 안정감이라는 걸 떠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려움을 느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어려우니까 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 선택을 하고 싶다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야만 나중에 딱 그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행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뭐 작업적으로 말해보면은 이 작업이랑 일반 삶이랑 되게 밀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작업으로 하자면 내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은 어떻게 그걸 표현해내야 되지 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고 반복하고 실수하고 때로 막 거지같이 되고 막 근데 어떤 한 부분이라도 좀 괜찮게 칠해주면 이렇게 선택하길 잘했어.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결과까지 오는데 이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일반 삶에서도 내가 그걸 선택했는데 조금 해결이 되면 되게 안정감이 오지 않을까? 류승옥 작가님도 네. 나는 편안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 편안해질 때까지 집중해서 무언가를 계속 선택한다. 너무 저한테 기발하게 느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굳이 일상 안에서 정기적으로 나의 마음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런다기보단 되게 자연스럽게 상황 파악을 하면서 내 내면을 관리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상황 파악이 꼭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상황 파악을 금세 하진 않아요. 다만 아까도 서두에 표현했지만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황 파악이 딱 돼서 따닥 그걸 우선순위를 매기고 막 하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움직이면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움직이니까 그게 그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바로 딱 순발력 있게 상황 파악을 딱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을 한다거나 미리 파악하려고 머리를 쓴다거나 이런다기보단 부딪혀서 실시간으로 그 안에서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시는 거네요.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 어디 가야 될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작가님한테는 그 나다움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나다움은 내가 선택한 거.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율적인,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었어야 돼. 근데 내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런 과정들이 필요로 하는데 로잉도 있겠고 걷기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사실 그 남산에 계단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 되게 지루한데 계속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되게 쉬워지는 그런 아주 실천적인 연습이 있고 근데 그러면서 내가 내가 성장한다고 느낀 거는 내가 딱 선택을 할 수 있었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랑 내가 선택하는 거랑 다른 거야. 내가 이런 선택을 했어. 분명히 성장을 할 거야. 그 자율 선택에 좀 많은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앞에 마음 관리 부분에서도 그렇고 나다움에 있어서도 그렇고
키워드인 것 같아요, 작가님의. 그 선택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그 선택을 해야 가벼워져. 그러니까 네, 선택을 해야 가벼워져요. 선택을 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니까. 그리고 어떤 뭐 작업도 사실 저는 그 예전에는 회화하기 전에는 그림책 작업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이제 하지만 중요한 친구를 이룬 후에 이제 제가 큰 선택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삶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어려움도 다시 왔지만 네. 어쨌든 그 큰 선택을 한 뒤에 또 작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성장하면서 나다움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최근에는 더욱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작가님만의 개성적인 나다운 삶은 어떤 모양새이세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것을 나만의 공간에서 계속 하는 거? 작업실 자체가 사실 저인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작업실이 곧 나다. 네, 물론 예전에 작가들도 뭐 작업실 촬영하고 작업실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는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좀 알 것 같아. 왜 하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거의 여기에 이제 내 존재가 있고 네, 흔적들. 흔적들이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는 그 모양새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작가님의 작업실은 특별한 공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독 작업실이 곧 나야 라는 게 유독 더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도구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사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빠지고 또 어떤 몸만 가서 작업을 하고 또 전시를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 보니까 저는 이 작업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나다움을 정의하는 어떤 개념을 넘어서서 류승욱 선생님만의 나다움은 정말 이 공간과 밀착된 어떤 그 안에서의 잘할 수 있는 일상, 일과가 전체 묻어있는 그게 정말 류승욱 작가님의 나다움인 것 같아요. 이 작업실까지 연결된 것이. 모든 작가님이 절대 그러시진 않는 걸로 저는 느껴져 왔기 때문에 작가님이 생각하는 창조성이란 어떤 의미이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휘했을 때 그 창조성이라고 말하는 타인들이 그런 시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성을 내가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타인들이 야, 너 창조했니? 이런 거 못 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창조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가 되게 창의적이고 막 천재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봐도 미켈란젤로는 노동만 하다가 그냥 주문 받고 그리고 목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렸는데 사람들은 와 대단해 어떻게 저걸 창조할 수 있지? 사실 그런데 그 본인은 사실 그걸 창조했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뭘 잘했는데 그게 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창조성을 이해하고 있어요. 작업 공간에서 이렇게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로 하루하루를 집중하면서 찰나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여정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일들 이 작가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좀 균형 있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정 기복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선택이란 말이 있었지만 선택을 꼭 했다고 볼 수 없는 시간들도 많이 보내왔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균형을 잡히게 돼요. 이것도 또 심리적 해방 안정감 및 그렇게 되는데 내가 균형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면서 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작가 활동,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활동은 나에게 균형 감각을 찾아주고 타인을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시간들 그렇게 내면 관리, 마음 관리랑 직결됐다고 계속 저한테는 느껴지네요. 관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사실 그 일반 그 그림을 안 그리는 사람들이 전시회 가서 또는 어떤 작품을 살 때 받는 감흥 같은 것도 이제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보면 엄청 멋져서 감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멋진 걸 보면은 사실 다 아는 얘기지만 저 안에서 내가 있고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고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남자나 옆에 있는 여자가 누워있는 여자가 다 자기 같고 막 이러는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저렇게 보일 만큼 나도 괜찮게 살고 있다 또는
나 저렇게 멋진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인한 심리적 균형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작품 하시는 내내 기본적으로 마음을 쓰시는 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이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개인적인 내면 관리도 되시는 이 에너지가 충분히 다 작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과 교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개인의 균형을 찾는 일이자 사람들과 공감이 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그게 의미네요. 네, 네. 그러면서 사실 균형이라는 거는 막 높고 낮음이나 뭐 그런 차별적인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평등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거리가 유지되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게 저는 참 균형스러운 것 같아요. 나비학교의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용기를 주는 곳?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망설이거나 어쩌지 못할 때 그들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바로 엉덩이를 두드려준다? 오래 걸리지 않게. 아, 그래요? 네, 굉장한 그 힘인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고민해봐. 그렇게 하지 않고 동시성인데 답을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얼른 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굉장히 영혼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용기? 아, 용기. 네. 너무 좋다. 이런 나비학교의 프로그램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겠어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아, 용기는 정말 그런 분들에게 더 필요하죠? 네. 지식 수준도 있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 지식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떤 위치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네. 아까 제가 말했지만 되게 수평적인 선상에서 계속 도우려고 하는 게 있는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네. 너무 좋습니다. 들으셨죠? 어떤 분들이 오셔야 되는지. 명심하고 다들 오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이야기들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류승옥 선생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잘 선택해서 실천할 수 있는 작가, 아티스트가 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저의 소망입니다. 네. 지금과 같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겠대요. 그게 앞으로의 계획인 것 같아요. 네. 네. 작가님 작품 정말 꾸준히, 뭐랄까요. 밖에서 보기에는 기복이 없어 보이세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늘 한결같이 꾸준히,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 같아요. 사실 이렇게 안을 착 들고 오면 그 안에서 아까 막 그 찰나들이 느껴지고, 그 두께가 너무 느껴지지만, 그걸 막 너무 덜컥거리지 않고 한결같이 펼쳐 보이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의 힘이시고 매력입니다. 같이 이걸 이렇게 나비학교 협력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